안녕하세요. 영남탐정사무소입니다. 탐정에게 물어보세요. Q&A 코너. 오늘 첫 시간인데 드디어 첫 질문이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댓글이나 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궁금하신 부분들, 그리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또 뭐 어떤 문제에 대해 가지고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 아니면 시청자 사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질문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솔루션을 제공해드림과 동시에 이제 이런 제 유튜브 채널 컨텐츠로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첫 질문은 뭐 단순했어요. 이게 굉장히 많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증거 수집은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연은 이래요.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거를 뭐 뭐 그렇게 조심성이 많은 분이 아니다 보니까 증거 수집은 어렵지 않게 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수집된 증거로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막상 증거를 수집해 놓고 보니까 당장에 증거물을 오픈하면서 추궁을 시작한 거예요. 남편을. 그런 상황이 되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반응이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대처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뭐 이게 사람마다 뭐 특성이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보편적으로 행동이나 뭐 이런 외도를 하는 사람들, 바람 피는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걸렸을 때의 행동, 반응 이런 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처할 때도 상당히 뭐 잘못 대처해가지고 일을 그르치는 분들이 많아요. 뭐 증거 수집 물론 중요하죠. 결정적인 증거는 꼭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이거를 가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가정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배우자가 이런 일을 다시 벌이지 않도록 그렇게 고쳐놓고 싶다. 그러면 나는 이혼할 생각이 없다. 이런 분들조차도 증거 수집은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 내가 억울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막상 내가 생각할 때 심증은 확실해요. 뭐 전화통화 소리도 들었고 뭐 이런 걸 봤는데 내가 그 증거물로 확보를 못했어. 그런 상황인데 아까 누구하고 통화했냐? 이게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은 누가 그거를 솔직하게 대답해 주겠습니까? 이미 바람을 폈고 그거를 걸리는 순간 자기는 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가정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대답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감정 다스리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죽음을 막 시작해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이미 일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꼴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증거를 수집한 후에 발뺌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증거를 수집한 이후에도 증거 수집이 끝이 아니거든요. 이제 제가 예전에 뭐 제가 이 방송에서도 몇 차례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워낙 중요한 얘기다 보니까 많이 하는 실수기도 하고 중요한 얘기다 보니까 여러 차례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증거 수집을 해가지고 탐정을 통해 가지고 증거 수집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내가 이걸 가지고 이걸 증거를 들이밀고 이래 하면은 배우자가 싹싹 빌면서 용서해 달라고 할 줄 알았는가 봐요. 다시는 안 그런다 하고 미안함을 안고 평생 그거를 짊어지고 살아갈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실제로 그런 케이스는 100건에 한 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가 않아요. 일단 반응은 딱 잡아떼다가 발뺌할 수 없는 증거를 내밀게 되면 나는 나한테 사람 붙였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감정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더 이상 니하고 못 살겠다. 또 뭐 사람 붙였냐 이런 반응도 있는 반면에 또 네가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외로웠다. 그래서 나도 네가 이렇게 만들었다. 이 상황까지 네가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당사자, 의뢰인 탓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척이나 중요한데요. 이 예전 케이스들 중에서 최악의 경우로 가는 케이스는 어떤 게 있냐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본 케이스고요. 비슷한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증거 수집까지 다 해놓고 이 완전히 유책 배우자예요. 유책 사유가 있어요. 배우자 쪽에서 유책 사유가 있는데 이제 그 증거물을 가지고 죽음을 하니까 이분은 이혼을 하기 싫었어요. 이혼은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 근데 막상 이걸 증거를 까니까 남편 쪽에서 나한테 사람 붙였냐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감정이 폭발했는 거죠. 오히려 화를 내면서 나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짐을 싸들고 집을 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결국에는 의뢰인 쪽에서 빌었어요. 울면서 빌고 사정을 해가지고 다시는 내 이런 짓 안 할 테니까 그냥 이혼만 안 된다. 집에 돌아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한참 동안 밖에서 있다가 나중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 상간녀하고 관계가 정리된 후에 이제 들어온 거겠죠. 아마 정말 잘못한 사람은 배우자인데 본인이 완전 저자세로 나간 상황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솔루션으로 제공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스탠스는 절대 비치시면 안 됩니다. 내색을 하시면 안 돼요. 내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이제 배우자 쪽에 내 의도를 들키면 안 돼요. 그거는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혼은 생각 없다. 그럼 남편 쪽에서는 나 도저히 니하고 못 살겠다. 이거 상간소도 취하하고 이렇게 해라. 아니면은 나는 이렇게는 못 산다. 이렇게 의심하고 남편을 못 믿어서 사람을 붙이고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결국에는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가 없겠죠. 결국에는 이혼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혼을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처음부터 소송을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소송도 불사할 것처럼 이제 이혼을 나는 무조건 당신하고 이혼할 의사가 있다. 이런 부분을 내비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 부분이 상대에게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원하는 방향을 미리 다 오픈을 해버리면 나는 상간녀 소송을 할 거고 뭐 이혼은 생각 없고 뭐 이혼 절대 해줄 생각 없다. 물론 유책 사유가 상대 쪽에 있는 경우에는 상대 쪽에서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의 기간이 그런다면 이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혼 생활이 유지된다고 해도 밖에서 집을 나가가지고 별거를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나오면은 이혼이나 다를 게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로 대응을 잘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첫 번째로
이혼 소송을 불사할 것 같은 강경한 자세를 보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협상의 의지가 있습니다. 협의 이혼을 하든 아니면 좀 관계 회복을 해가지고 가정을 유지하든 그런 두 가지를 원한다고 해도 결국엔 이혼 소송을 갈 것처럼 차라리 변호사하고 얘기해라. 나는 당신하고 더 이상 할 얘기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상대 쪽에서 이제 저자세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라도 상간자를 한번 직접 대면해 가지고 만나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대면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것들, 증거, 추가 증거, 결정적인 증거 한 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지속적인 만남이나 뭐 언제부터 만났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직접 대면을 통해 가지고 좀 압박을 해줘야지 뭐 심리적으로 보복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증거도 추가로 더 확보될 여지가 높고요. 그리고 또 내 스스로의 자존감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은 필수는 아니지만은 되도록이면은 하시는 편이 좋아요. 대면이 불편하시더라도 좀 그런 거를 또 그런 부분 뭐 전화해가지고 약속 잡고 만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증거는 나올 게 없습니다. 미리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만나기도 어려울 거예요. 숨어버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맞닥뜨리는 상황, 직장이나 집으로 찾아가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뭔가 큰 소리를 낸다거나 이러면 오히려 역고소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을 활용해가지고 이 사람이나 내 직장 혹은 내 이웃들에게 내 집 주변에 이런 여기서 막 소리를 친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을 소문을 낼 수가 있겠구나. 뉘앙스만 풍기시면 돼요. 그런 느낌만 주면 되는 거지. 그게 충분히 압박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말로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건 또 협박이 될 수 있거든요. 말로 너 이렇게 안 하면은 내 동네 소문 다 낸다. 네가 어떻게 하고 다녔는가? 내 남편하고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가? 아니면 직장에 소문을 다 내겠다. 이런 건 위험하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 조력자 한 명을 대동하고 가세요. 좀 중간에서 중재하는 모양새를 취해줄 조력자. 이제 두 명이 같이 압박을 해버리면은 이게 협박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고 그리고 증거로서의 효력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자백을 한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당사자는 굉장히 화가 안 났더라도 화가 난 모양새를 취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조력자는 그거를 적당하게 적절하게 중재하면서 뭔가 협상이 제대로 안 될 때 증거가 제대로 안 나올 때 자리에서 막 그냥 박차고 일어나 가지고 그냥 더 이상 너하고는 대화를 못 하겠다. 더 이상 대화를 안 할란다. 이런 모양새를 취하게 되면 이제 중재하는 분이 나서 가지고 잠깐만 앉아봐라 얘기 좀 해요. 상대 쪽에도 상간녀 쪽에도 이거 지금 뭐 이래가지고 뭐 지금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너무 자극하지 마라. 뭐 지금 이미 인지 증거 다 나와가 있는데 뭐 이래봐야 뭐하노. 그냥 마음이나 풀리게 뭐 어떤 사정이 있다면 사정을 설명하고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뭐 솔직하게 대답해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취지에서 다시 한번 대화를 이끌어내보고 이런 식으로 조력자를 한 명 도와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한 번의 대화, 녹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각서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 받아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관계를 끊어놓는 데는 그만한 게 없습니다. 어쨌든 배우자가 바람난 상황을 알았을 때 증거 수집을 하고 나서도 하기 전에도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오늘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이런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좀 답이 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지금까지 이 업을 해오면서 쭉 겪어봤던 바로는 이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저 그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있다면은 꼭 이런 대응을 적절하게 하셔가지고 원하시는 바를 꼭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